안녕하세요. 모두가 스포츠로 주인공이 되는 공간 From Downtown의 폴, 라인, 존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확실히 두 번째 테이크이어서 그런지 더 깔끔하네요. 맞아요. 이제 자연스러워졌어요. 드디어 저희가 한 달 정도 됐네요. 시작한지 From Downtown을. 오늘이 네 번째 만나는 날이죠? 그런가요? 네 번째인가 다섯 번째인가 아마. 네 번째 에피소드긴 합니다. 그쵸. 한 10번 만난 것 같긴 했는데 많이 만났어요. 한 우리. 번 일주일에 3번씩 만나요. 되게 신기한 게 근데 이거 시작하기도 전에 제가 그때 기억하는 게 회사 끝나고 나서 저랑 폴이랑 밥을 먹으러 갔거든요. 돼지고기를 먹으러 왔는데 옛날에 그때 그냥 지금 이런 걸 생각하고 있다. 그냥 해보면 어떨까 했는데 장난 안 하고 일주일 뒤에 첫 화가 나왔을 거예요. 그죠? 맞아요. 딱 그냥 그것도 원래 조안을 만나기로 한 것도 아니고 맞아. 그냥 이제 퇴근할 때쯤 됐는데 집에 가긴 뭔가 아쉽고 할 건 없고 그냥 뭐 이제 가까운 조안한테 저녁 볼까? 마침 조안도 시간이 된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저녁을 또 강남역을 한 40분 동안 맞아. 뭐 맛있는 게 있지? 뭐 맞아, 똑같은 거 말고 새로운 거 먹어보자 찾았는데 결국 불백이었네요. 결국 강남불백 갔어요. 제일 많이 간 것 같아 강남역에서. 강남불백 가서 이제 그때 처음 이제 얘기를 꺼냈죠. 저한테 이런 거 팟캐스트 생각 있는데 해볼까? 그래서 하자. 뭐 라이언이랑 같이 해보자. 해서 바로 실행에 옮긴 게 지금. 그러고 2-3일 있다 저한테 너가 좋아할 만한 소식이 있다 찾아왔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게 벌써 지금 4화째죠. 맞아요. 이번 에피소드가 저희 From Downtown 4화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번 주 찍은 3화가 드디어 저희 유튜브 채널에 올라갔어요. 네. 첫 유튜브 영상이죠. 네, 유튜브는 처음이에요. 지금 팟캐스트만 계속 1화부터 쭉 해오다가 이제 3화째 딱 그저께 따끈따끈하게 올라가 있습니다. 지금. 시도는 2회차죠? 시도는 2회차. 원래 2회 굳이 그거를 원래 에피소드 2부터 저희가 올릴라 했다가 뭐 여러 가지 이슈로 못 올렸는데 이제 제가 한번 3화 거를 올려봤어요. 그래서 지금 스포츠 뒷골목 From Downtown이라고 치면은 나옵니다. 네, 잘 안 나오더라고요. 다 풀로 쳐야지 나오는 거예요? 아마 스포츠 뒷골목을 꼭 치셔야 될 거예요. 그래야 그냥 From Downtown만 치면 이상한 것만 또 NBA 하이라이트 나오고 막 그럴 네. 수도 있어요. 막 저 쳐보니까 비보이 영상 이런 것도 나오던데요. 네, 이게 인지도가 없어서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최대한 많이 눌러주시고 찾아주셔야 이제 저희가 상위권으로 올라가서 이제 From Downtown 치면 나오니까 맞아요. 네, 한번 많이들 확인해 주세요. 네, 이제 확인해 주시고 그냥 틀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틀어 놓으시고 하실 거 하고 저희 떠드는 거 그냥 들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이제 구독과 좋아요도 알림 설정까지. 알림 설정. 네. 사실 알림 설정까지는 필요 없어요. 그리고 이제 많은 또 이제 주변 지인들이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언제 보통 올리냐 그런 걸 알려줬으면 좋겠다 해서. 그치. 또 주기적으로 하는 게 더 좋긴 하죠. 그렇죠. 네. 근데 저희는 나름 주기적으로 했는데 이걸 말씀을 안 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보통 평일에 촬영을 하고 업로드는 이제 주말에 합니다. 주말 이제 보통 일요일. 네, 일요일쯤에 해서 이제 그때쯤 올라간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네, 이제 월요일 날 출근하실 때 쓱 들으시면 월요일은 아주 그냥 확 날아갈 수 있게끔. 그쵸. 맞아요. 거짓말 같은데. 출근길에 들으면 딱이죠. 퇴근하고 싶은. 왜냐면 저도 일하면서 들었거든요. 진짜. 근데 되게 그냥 시간 못 갔어요. 전 집중이 안 되더라고요. 여기에 집중하게 되더라고. 내가 왜 저런 말을 했지? 이러면서. 네, 그래서 어떻게 지냈어요, 그 3주? 네. 맨날 이걸 두 번 하려고 하니까 그만하면 해야죠. 네. 저 무탈하게 지냈고요. 무탈하게 지냈고 한국말 많이 늘었어요. 네, 무탈하게 지냈고 지금 오늘 사실 금식을 해서 금식을 해가지고 이렇게 좋아해. 오늘 왜 그래? 너무 좋아요. 금식을 해서 사실 힘이 많이 없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멀쩡해가지고 오히려 되게 좋고 오늘 다룰 주제들 되게 열심히 찾아보고 생각 많이 해왔기 때문에 기대가 됩니다. 왜 금식하신다 하셨죠? 금식하는 이유가 제가 좀 종교적인 그런 이유 때문에 금식을 했는데 생각보다 나쁘지 않더라고요. 그럼 단백질도 아예 안 드시는 거예요 지금?
네 맞아요. 단백질도 오늘 1g도 안 먹었고. 아 진짜? 정말 아 진짜 지금 아무것도 안 물만. 물은 한 3잔 먹은 것 같아요. 아 진짜? 네. 언제까지 그래야 돼요? 오늘까지만 하고 이제 내일 바로 아침부터 이제 그 30시간인가요? 제가 어제 저녁 9시 반에 간식을 먹고 집에 가서 잤는데 그때 이후로 안 먹은 거니까. 살빠 죽겠다. 근데 저는 뭐 좀 근손 씨 괜찮아요? 저는 그런 거 되게 예민하잖아요. 예민하긴 한데 어쩔 수 그래도 없었나요? 네, 나름 그걸 생각해가지고 오늘 제일 좀 덜 빡센 부위로 운동을 하고 출근했어요. 또 심지어 운동을 했어요. 운동을 해야죠. 단백질을 안 먹고. 그러니까 왜냐면 사실 그 아침 운동하기 때문에 저녁에 먹은 에너지를 아침에 상관없네. 쏟는 거고 오히려 괜찮았어요. 영향이 그렇게 가진 않겠네요. 그쵸. 또 먹으면 되기 때문에 네. 하여튼 포울님은 오늘 좀 중요한 일을 좀 보고 왔잖아요. 네, 저는 오늘 예비군 갔다 왔어요. 몇 년 전시죠? 예비군? 5년 차입니다. 와 거의 네. 끝났어요. 제가 알기로는 내년까지만 하면은 끝납니다. 와 저는 지금 1년 차. 심각한. 이제 1년 차죠? 이제 1년 차예요. 1년 차랑 같이 앉아 있으면 한 번도 간 적이 없고 이번에 언제 가세요 그럼? 저 아직도 그 연락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오늘 갔다 왔는데 이제 네, 저 너무 힘들어. 예비군은 항상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긴 하는데 그 가는 것만으로 지쳐. 그래서 오늘은 다행히 근데 오늘은 오후 일정만 있는 거여서 동사무소 가서 일원동 동사무소 가서 그 맛있는 비빔밥 먹으면서 짬밥이었어요? 아니야 짬밥이라는 죄송한데 단어 선택 좀 약간 무탈 이런 거 잘 쓰시던데 갑자기 짬밥이라니 몇푼 먹었는데 군대 푼 거 있어가지고 아직 헤어나오시지 못한 건가요? 그런 거 같아요. 저는 아직 1년도 안 됐어요. 그럼 때문에. 지금 6시 반에 일어나 더 일찍 일어나는구나 4시 반에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일찍 일어나네 좀 TMI긴 한데 저 군대에서 4시 반에 일어났어요. 왜요? 동기들이 싫어했겠다 아이들이 진짜 저 싫어했겠다 밥 했거든요. 아침밥 아침 취사 같이 했었어요. 그래서 아무튼 제2의 백종원을 꿈꾸시네요. 그렇죠. 네, 어쨌든 저 오늘 예비군 갔다 왔고, 네, 지금 끝나자마자 이제 밥 먹고 이제 여기 온 겁니다. 너무 피곤하네요. 그래서 국가에 네, 다음 주에 또 가요. 그때 또 네. 동원훈련 네, 다음 주 수요일은 처음 가는 건가요? 동원훈련 아니요, 동원훈련 작년에 처음 갔죠. 근데 그거는 더 못해, 더 할 게 못돼요. 더 힘들어요. 그거 진짜. 이번에는 그래도 군화 잊지 마시고 네, 전투와 네, 전투가 제가 없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이거 진짜 TMI이긴 한데 얘기를 드릴게요. 시간이 그래도 넉넉했으니까. 아니 제가 군화가 없어요. 그래서 군화가 없어갖고 어제 제 친한 저랑 친한 형이 한 명 있는데 이제 그 형한테 빌리려고 제가 밤늦게 갔어요. 저도 약속이 있었어갖고 어제 약속 끝나고 한 밤 12시 다 돼서 이제 그 형 집을 갔는데 이제 그 형은 혼자 자취해요. 근데 이제 그 형이 이제 비밀번호 자긴 자고 있을 테니까 다음날 출근해야 되니까 자고 있을 테니까 너가 들어와서 그냥 가져가라 하고 알려줬는데 자주 가던 집인데 갑자기 어제 딱 거기 오피스텔 딱 들어가는데 이 형 집이 2층이었나 3층이었나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층에서 딱 계단 올라가는데 순간 머리가 하얘지는 거야. 뭐 하나 더 올라가야 되나? 어딘가? 그래가지고 전화를 했죠. 자고 있는 형을 안 받아. 출근해야 되니까 안 받아. 나 이유를 안 받았어. 안 받아갖고 진짜 여기 현관 비번 치는 거를 만지작하려다가 혹시라도 이게 아니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이 들고 오픈라인으로 확인해보지. 우편함 같은 것도 없었어요. 그냥 빌라 같은 그런 집이어갖고 좀 그렇게 한 3-40분을 30-40분이나 헤맸어요 거기서? 이게 혼자 여긴가 저긴가 하다가 밖에 나갔죠. 결국 나가서 또 앞에 편의점이 있길래 그래 일단 아이스크림을 먹으면서 생각해보자. 그래서 붕어 싸만코 한 입 먹으면서 너무 맛있죠. 네, 다시 전화를 안 받더라고요 형이. 그래서 결국 집 왔어요. 안 빌렸어요? 못 빌렸죠. 그래서 저한테 새벽 막 1시인가? 그때 저한테 카톡으로 막 와있더라고요. 저 아침 확인했는데 맞아. 전도 좀 빌릴 수 있냐고. 그래서 어떡하냐 나 지금 집이 아닌데 뭐가 집이 아닌데 어제 그래서 이제 제가 택시를 타고 갔어요. 심지어 제가 잠실 세내에서 그 형이 내 방 사는데 내 방까지 택시 타고 갔다가
가서 이제 결론적으로는 붕어 싸만코 먹고 다시 제 집으로 택시 타고 왔어요. 내 방이면 멀리도 가셨네요. 한 4만 원짜리 붕어 싸만코 먹은 거예요. 맛있었겠다. 붕어 싸만코 광고 아니에요? 네, 붕어 싸만코를 4만 원치 값을 먹은 거예요. 하고 가는 길에 이제 저한테 이제 전화를 하지. 아, 근데 전이 또 일찍 자는 거 아니까 전화는 못 하고 이제 속으로 호플리 존이 이걸 보고 빌려주겠다 했는데 저는 이제 자기 집에서 안 잔다는 거야. 왜 받겠다는 거야. 그래서 큰일 났다 하고 그냥 뭐 다행히 근데 이제 거기 예비군 그 동사무소에서 빌려주더라고요. 다행이다. 네, 거기 일병님 누구 김일병님이 빌려주셨어요. 우와. 네, 그래서 네, 감사하게도 오늘 저도 무탈하게 예비군 보내고 왔습니다. 근데 김일병님 동사무소에서 일하시는 김일병님 네, 동사무소 김일병. 군복을 입어요? 네, 거기도 병사가 있더라고요. 진짜요? 상근이겠죠 뭐. 네, 근데 저 개꿀인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진짜 부러웠어요. 군복이 입는구나. 네. 김일병님 샤라웃 한번 해주시죠. 샤라우트 김일병 감사했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했어요. 네, 그럼 오늘 라이언님은 어떻게 지냈어요? 저는 진짜 별거 없었어요. 주말에 뭐 머리 잘랐잖아요. 그렇죠. 이발했어. 결혼식 갔다 왔잖아요, 저랑. 주말에 친한 형 결혼 한번 하고 그렇죠. 친한 형 맞아요? 친하죠. 같이 공부반 형이죠. 그래요? 네. 또 같은 스티그마 띄었잖아요. 스티그마 띄었죠. 또 없어요. 그쵸. 또 포지션이 살짝 겹칠랑말랑? 아니요, 사실 뭐 겹쳤었나? 모르겠어요.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아무튼 라이언을 어쨌든. 위협하진 않았겠죠. 아무도 옆할 수 없죠. 네, 라이언은 옆합니다. 모두 옆합니다. 저를. 독보적인 존재였어요. 맞아요. 라이언을 이겨야 저희 스티그마 농구부에 들어올 수 있어요. 맞아요. 약간 트라이어. 그쵸. 트라이어. 실제로 라이언이 졸업하고 나서 엄청 많이 들어오지 않았어요? 네. 왜냐면 라이언을 못 이겼던 친구들 다 들어온 거야.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하시죠. 네. 네네. 결혼식 그리고 갔다 왔죠. 맞아요. 뭐 오늘 얘기할 거 주제 찾아보고 했죠. 저도 무탈하게 지냈습니다. 저도. 오늘 약간 키워드가 무탈이네요. 그러니까요. 네. 맞습니다. You're welcome. 네, 다행. Thank you. 그라시아스. 네, 그래서 저희는 다들 별일 없이 다행히 잘 지낸 것 같고 일주일 동안. 네, 들어보니까 이번 주제를 다들 공부를 좀 많이 하신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주제가 뭐길래? 이번에는 저랑 존이 잘 알지 못하는 야구에 관한 얘기였어가지고 솔직히 볼이 꿀 좀 빨았죠. 근데 또 이게 빨았다. 빡긴 하죠. 근데 사실 근데 저도 개인적으로 야구를 보진 않는데 정말로 이번 계기를 통해 가지고 정말 관심이 많이 생겼어요. 진짜로. 그래서 진심이에요, 진심. 진짜요? 네, 왜냐면 진짜 공부를 너무 열심히 했거든요. 너무 열심히 했기 때문에 진짜 조금 이게 약간 나중에 또 얘기하겠지만은 또 이제 국내 야구 관련 얘기를 더 많이 하면은 국내 다른 스포츠랑도 비교를 하게 되거든요, 자연스럽게. 그렇게 하면서 사실 야구만큼 인기 많은 종목이 없는데 국내 종목이 없는데 이런 거 있어서 되게 흥미를 갖게 됐어요. 네, 맞습니다. 이번 에피소드 4화 주제는 1부죠. 1부 주제는 이제 지금 WBC 야구 뭐 어떻게 보면 야구 월드컵이 한창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번 주에 안타깝게 우리나라 국가대표팀이 일본한테 크게 졌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왜 우리나라 야구가 일본한테 그렇게 크게 졌나? 왜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망가졌나에 대해서 일부러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야구에 관한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네, 저도 이거를 주제를 정할 때 요즘 난리예요, 정말. 이 주제가 난리긴 한데 당연히 다루고 싶은데 걱정이었죠, 한편으로는. 이제 아까 말했듯이 라이언이랑 존이 야구 쪽은 그렇게 바삭하진 않아요. 네, 그 야구를 이렇게 팔로우하는 친구들은 아니어갖고 그래도 한번 얘기해보자 해서 제가 좀 공부를 해오라고 했는데 다행히 친구들이 많이 해온 것 같네요. 네. 그래서 몇 대 몇으로 뭐 어떻게 진 건 알고 있죠 지금? 그쵸. 콜드 게임. 아니에요. 좋았어요. 콜드 게임은 이제 중국전에서 이제 저희가 콜드 게임을 시켰죠.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상황이 일단 간략하게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지금 WBC라고 야구 월드컵이 진행 중이고 얼마 전에 이제 우리나라와 일본이 이제 본선 2차전이죠. 2차전에서 만나서 이제 경기를 했는데
네, 졌어요. 몇 대 몇이었죠? 많이 몇 대였죠? 4대 13이요. 정확해요. 맞아요. 뭐였어요? 4대 13으로 네, 크게 그냥 졌죠. 네. 실력 차이가 심하게 났었고 그래서 모두 다 어떻게 보면은 제 생각엔 어떻게 보면 다들 예상은 하면서도 그래도 이렇게까지 질까 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저희가 야구 강국인 줄 알았어요. 야구 강국이에요. 왜냐면 2008년 때 그 베이징 올림픽. 네, 맞아요. 베이징 올림픽 때 우승한 거 그때부터 약간 대한민국 야구가 약간 탑이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걸 계속 찾아보다 보니까 WBC에서 뭐 3번 연속 다음 라운드 진출 못하고 이러고 있더라고요. 맞아요. 지금 이번 저희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어제 중국이랑 했죠. 그래서 중국이랑 하고 이제 중국한테는 아까 존니 말해준 대로 크게 이겼지만 이제 호주가 체코를 잡으면서 이제 호주랑 일본이 올라가게 됐고 이제 저희는 이제 대한민국은 이제 또 지금 3회 연속 1라운드 탈락이에요. 네. 이제 우리나라는 아까 말해준 대로 2008년 때 금메달 따고 올림픽에서 그리고 2006년이랑 2009년에 WBC 대회에서 4강이랑 준우승을 했었어요. 그때 이제 그러면서 야구 강국 대열에 올라가는 느낌이었고 우리 국내에서도 이제 야구 붐이 일어난 거죠. 한창. 저도 어떻게 보면 그때 이제 야구를 엄청 접하면서 야구 팬이 된 거죠. 네. 그때 그렇게 가다가 이제 점점 이렇게 이제 추락하는 것 같아요 지금. 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는 말이 이렇게 야구 강국이란 이미지도 있고 이제 점점 실력이 높아가 보였는데 그러면서 이제 연봉도 따라 올라간 거죠. 선수들의 몸값도 엄청 올라갔는데 그에 반해 실력은 약간 어떻게 보면은 너무 과대포장된 느낌이 있다. 네, 이렇게 결국 국제 무대에서 이제 다른 나라들이랑 이제 다른 실력 있는 선수들이랑 붙으니까 막상 우리는 너무 실력 차이가 나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말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하고 실망을 많이 한 거죠. 그렇죠. 실망을 그 말한 대로 야구 강국이라는 이미지가 있는데 이거밖에 안 되네. 근데 돈은 그 한창 10년 전보다 훨씬 많이 지금 선수들 받으면서 못하니까 난리가 난 거죠 지금. 그래서 이제 여론이 맞아요. 실제 저희가 WBSC라는 이제 야구 랭킹이 있어요. 월드 랭킹. 저희가 4위예요. 네, 맞아요. 엄청 높더라고요. 4위고 사실 아까 일본전 말씀해서 그러는데 일본전 전에 저희가 1차전이 호주였잖아요. 맞아요. 사실 호주를 당연히 잡을 거라 생각을 네, 했기 때문에 맞아요. 그것도 약간 조금 의문이었죠. 그때부터 약간 일본은 말할 것도 없겠구나. 되게 저 이번 보면서 약간 그쵸. 리스펙 보냈어요. 저 약간 지금 생각했던 게 라이언이랑 약간 좀 경쟁 구도로 살아봐야겠다. 너 얼마나 열심히 했니? 본인보다 덜 서로 있는 거 빨리 말해야 돼. 서로 알고 있는 거 빨리 말해야 돼. 누가 지금 먼저 말하는지. 네, 뭐 아무튼 좀 저도 그걸 보면서 약간 그러니까 좀 뭐지 약간 일본이 잘하는 걸 알았는데 호주한테 질 정도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그때도.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구나. 맞아요. 이게 그러니까 왜 방금 존이 말한 것처럼 호주를 왜 잡았어야 했냐면 어느 정도 우리도 일본은 힘들 거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일본전은 이기기 힘들다라는 그래도 생각이 있었어 갖고 그러면은 무조건 호주는 잡아야 된다. 그래야 안전하게 8강이라도 가는 거였는데 호주한테 져버리니까 이제 호주한테 져버리는 순간 이제 2패가 되는 거죠. 왜냐면 일본한테 지니까. 또 킹우의 수를 따졌죠. 네, 그러니까 이제 바로 경륜수를 따질 수밖에 없었고 자력으로는 이제 올라가기 힘든 상황이 돼버린 거죠. 하고 심지어 호주는 우리보다 객관적인 전력이 아래라고 평가받는 나라인데. 맞아요. 그나마 잡아야 되는 팀 중에 하나이기 그러니까 때문에 모두가 이 대회 시작하기 전에는 당연히 일본이 워낙 이번에 또 근데 이번 대회가 역대급 멤버긴 해요. 일본 팀이. 오타니도 나오고. 네, 그렇죠. 오타니, 쇼헤이 오타니라고 이제 그 선수도 있고 뭐 다르비슈부터 시작해서 약간 역대급으로 강한 일본 팀이 있어갖고 당연히 일본이 좀 힘들겠다. 그렇지만 8강은 그 2라운드는 네, 가야 되지 않겠냐. 그냥 당연히 가는 느낌이었어요. 당연히 우리나라 실력이면은.
또 심지어 조가 그렇게 힘든 조도 아니었거든요 이번에. 네, 겨우 해봤자 일본 다음이 우리나라 순인데 이제 거기서 이제 어떻게 보면 1차전에 약간 이변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전 좀 그 1차전 호주 그 전이 많이 아쉬워요 저도. 하고 너무 안일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좀 얕잡아 본 것 같기는 해요. 얕잡아도 보고 아니 거기에 올인을 했었어야 되는데 거기에 올인한 것 같지 않단 말이죠. 예를 들면 선발 지금 말이 많죠. 선발 투수부터 시작해서 그때부터 진짜 우리가 가진 최고의 그 패를 거기서 다 썼어야 되는데 그쵸. 네, 못 그래서 이제 결국 급하게 뭐 따라가다 결국 못 따라가고 한 점차 패배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지금 처음부터 꼬인 거죠 결국. 맞아요. 그 애초부터 그것도 말이 많은 게, 그러니까 사실 이번 감독하셨던 분도 이강철 감독님. 그렇죠. 이강철 감독님이 이제 한국 시리즈를 우승하신 맞아요. 감독님이시고 되게 기대가 많았단 말이에요. 특히 준비를 하는 과정 자체에서도 조금 일찍 만나가지고 미국 뭐 애리조나주 가가지고 맞아요. 준비를 엄청 철저히 하는 그런 과정까지 밟으면서 근데 거기서부터 약간 조금 좀 문제도 있었죠. 부상도 생기면서 여러 가지 애초부터 약간 저는 이제 당연히 공부를 해서 이게 알아낸 거긴 하지만 보니까 되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얘기 많이 했던 게 애초부터 처음부터 뭔가 시작이 좋지가 않았다라는 말도 조금 나왔었어요. 맞아요. 그 준비 과정이 어떻게 됐냐면 저희가 그 이제 우리나라 국가대표 야구팀이 이제 애리조나에 이제 캠프를 차렸어요. 이제 거기서 이제 왜냐면 따뜻하니까 애리조나는. 근데 이제 애리조나 그때 이상하게 날씨가 되게 안 좋았나 봐요. 엄청 춥고 막 그래가지고 이제 정상적으로 훈련을 소화를 못한 날도 많았고 그리고 이제 엄청 거기가 이동 시간이 길었었나 봐요. 맞아요. 왜냐면 각 지금 프로 구단들이 그 당시만 해도 다 이제 애리조나나 그런 미국 따뜻한 지역으로 가서 훈련하고 있어요. 각자 훈련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애리조나에서 모여갖고 이제 국가대표팀 훈련을 하기로 했는데, 근데 거기서도 이제 뭔가 이동 그런 것도 있고 해서 엄청 피곤했는데 날씨까지 안 도와주고 다시 또 근데 한국으로 이제 귀국해야 되는 상황에서 뭐 비행기 편이 또 문제가 있어갖고 몇몇 선수들은 그 국내 그 미국 안에서 비행기 못 타고 막 버스로 한 8시간 이렇게 이동하고 그 상태에서 또 한국 들어오자마자 며칠 있다 또 바로 이제 게임이 있는 일본으로 넘어갔어야 되니까 또 어느 사람들은 이제 이럴 거면 왜 굳이 가까운 일본에서 경기하는데 저번 미국까지 가서 그렇게 고생하고 또 다시 돌아와갖고 이렇게 힘들게 컨디션 조절 못하게 그렇게 했냐 돈만 쓰고. 근데 그거는 저는 좀 어떻게 보면 결과론적인 억지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결과가 안 좋으니까 그런 것까지 이제 문제를 삼는 것 같은데 그 당시에는 어떻게 보면은 나름 최고의 성적을 얻으려고 준비를 하려고 했던 건데 그래서 이제 미국이라는 좋은 이제 지역에서 좋은 인프라에서 이제 선수들 훈련시키고 못 만들 준비를 하려고 한 것이 저는 그거에 대해서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네, 그건 만약에 이번에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냈었으면은 전혀 그게 문제로 사람들이 삼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래서 결국에는 좀 많이 안타까워하는 거죠. 많은 팬들이 약간 분노랑 안타까움, 실망감. 근데 사실 사람들이 그 이제 막 댓글이나 코멘트를 많이 다는 걸 보시면은 이제 보통 문제가 약간 선수들을 잘 선발하지 못했다라는 말이 많이 나왔거든요. 특히 이제 제가 많이 본 그 단어는 이제 우물 안에 든 우물 안에 개구리. 우물 안에 네. 근데 그런 거 있어서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그 이번에 선수 명단에 선발되지 않은 선수 중에 그 이름이 안우진. 네 맞아요. 안우진 선수. 학폭. 네 맞아요. 제가 기자회견 중에 본 게 일본 기자가 그 감독님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안우진 선수 안 뽑은 걸 후회 안 하냐. 아 진짜요? 네, 그런 그런 질문이 몰랐어요. 있었어요. 거기서 그 감독님은 안 뽑은 거 후회 안 한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고 안타깝긴 하죠. 근데 저는 안 뽑은 건 맞는 선택이었던 것 같고 안우진을. 네. 왜냐면은 뽑았으면 또 논란이 있었을 것 같고 해서. 그쵸. 그 국민 정서라는 게 또 있고 특히 우리나라는 국민 정서 이런 게 되게 민감하고 되게 어느 큰 부분을 작용하기 때문에 저도
저도 약간 라이언 말에 동의를 해요. 안우진은 약간 역대급 재능이긴 하죠. 하고 꼭 필요한 존재였지만 안 뽑은 게 맞는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은 말해준 것처럼 학폭이라는 엄청 예민하고 심각한 사안에 연루가 됐었었고, 그리고 피해자들이 분명히 있는 그런 거고 하기 때문에 네 잘못을 했고, 그래서 저는 네, 안 뽑는 게 맞는 것 같았고, 왜냐면 국가대표라는 거는 결국 국가를 대표해서 나가는 건데, 네 당연히 실력도 실력이지만 이제 다른 외적인 요소도 많이 포함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쉽죠. 근데 확실히 네 안우진이라는 어떻게 보면 그만한 선수가 지금 없으니까 그 대표팀 명단에 네, 보니까 뭐 한국에서 유일하게 150 이상 네 던지고. 그냥 안우진은 150 이상을 밥 먹듯이 뿌리는 선수고 제구가 되는 150이죠. 네, 맞아요. 일본전에서 또 문제가 됐던 게 제구가 네 맞아요. 볼넷이 엄청 많았어요. 9개인가 그러던데요?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야구는 투수 노름이라고 하잖아요. 야구는 투수 노름이라고 하는데 저 보면서 답답했죠. 네 가운데로 공을 못 넣으니까 네 공을 가운데 넣어야 뭐가 치든 말든 뭐 이렇게 하는데 공을 넣지 못하고 계속 뭐 이렇게 제구가 안 된 건지 아니면은 피한 건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네 결국 투수 싸움에서 졌고, 지금 저 근데 김광현 선수 그날 선발 투수 김광현 선수 되게 잘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또 그러죠 사람들이.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 그쵸. 또 제가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 팬이었거든요. 진짜요? 팬 아닌 데가 있나요? 지금 보스턴 팬에 지금 아니 왜냐면은 루카 제가 팬에 일리노이 출신이잖아요. 일리노이 출신이면 사실 맞네. 세인트루이스나 아니면 컵스 팬 둘 중에 하나거든요. 이제 맞아요. 가끔씩 이제 화이트삭스 팬인데 약간 걔네는 무시하면 되고. 화이트삭스는 무시하나요? 약간 화이트삭스는 화이트삭스는 취급을 안 해요. 흰 양말 왜 무시? 너무 새로운 그런 전통이 없는 구단이라서 약간 너는 그래요? 뭐야? 약간 축구에서 맨체기 좋아하는 느낌? 이거 센데 그렇죠. 근데 저는 맨시티도 좋아하기 때문에 뭐 아무튼 근데 이제 칼로스 팬이었어가지고 그때는 유일하게 김광현 선수가 있었다는 거를 기억을 해요. 그리고 한창 그때가 우리 학교 다닐 때야. 맞아요. 맞아. 그래서 기억나요. 컵스 우승하고 그래서 막 주말에 막 사람들이 제가 그때 야구부 했었으니까 같이 막 세인루이스 보러 가자고 경기 김광현 선발 나온다고 해서 그 기억이 있네요. 네. 한창 우리 그 3, 4학년 될 거예요. 맞아요. 근데 저는 김광현 선수가 그렇게 올드한 선수인지 몰랐어요. 이번 알았어요. 네, 이제 네, 엄청 오래됐죠. 지금 김광현 선수는 2008년 우리 그때부터였다면서요? 그때부터 있었어요. 그때부터 있었어요? 네. 그때부터 캐리해온 선수예요. 그냥 그 선수가 계속 국가대표를 그쵸. 국가대표도 그렇고 지금 뭐 우리 KBO 리그에서도 지금 탑급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아이러니한 거죠.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 약간 세대 교체가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뜻이죠. 네, 옛날엔 당연히 어리고 했으니까 한창 때 잘했는데, 그 선수가 지금 30대 중후반이 돼서도 유일하게 우리가 네 어김없이 찾아오는 비디오 끊어야 될 시간 가시죠. 네, 저희 루틴 같은 거죠. 네, 한번 끊고 가겠습니다. 네, 라이언 감사합니다. 네, 그럼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김광현 얘기 하다 끊는 거 같은데, 네, 뭐 결국에는 뭐 지금 30대 중후반이 돼서까지도 지금 이렇게 외롭게 네 에이스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게 좀 안타깝죠. 이 현실이. 이제 옛날에 일본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오타니 뭐 이런 친구들이 계속해서 더 나오는데, 이제 우리는 그러지 못한 것 같아서 네 많이 아쉽습니다. 네. 그 또 보니까 그 아예 한국이랑 일본에서 어떻게 보면은 둘 다 고등학교 때부터 입시 준비를 시키잖아요. 둘 다. 근데 제가 또 이제 공부한 거 또 얘기하자면 말해주세요. 네. 일본은 그 국제 대회가 있는데, 근데 이제 한국도 국제 대회가 물론 있지만 그 열리는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사이클이나 아니면 그 사이클이랑 그리고 얼마나 참여를 많이 할 수 있는지가 아예 차원이 다르대요. 일본에서는. 그만큼 사람들이 관심을 엄청 갖고 학교들에 가가지고 엄청 서포트를 많이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약간 미국에서 농구랑 풋볼에 약간 조금 엄청
스폰서를 많이 하는 것처럼 일본에서는 고등학교 야구부가 약간 좀 그런 문화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아마 고시엔일 거예요. 네. 고시엔이라고 일본에서 제일 큰 야구 대회예요. 고교 야구 대회. 근데 일본 스포츠 자체가 고등학교 때부터 인프라가 엄청 잘 돼 있잖아요. 잘 돼 있고 특히 야구. 특히 야구. 아 이게 정확히 숫자가 다른 운동도 있어요. 농구도 뭐 인터하이 유명하고. 뭐 농구도 인프라가 이제 체계적으로 갖춰지고 있죠. 네, 뭐 축구도 그렇고 이제 제가 알기로는 일본이 그 처음 이제 그런 프로 이런 리그들이 되게 늦게 시작했어요. 그 야구는 제외하고 예를 들면 축구도 늦게 시작하고 어떻게 농구도 이제 늦게 어떻게 보면 이제 자리를 잡아가면 시작했는데 일본이 빠르게 발전하고 이게 좋은 리그로 이렇게 성공하는 그 이유가 이제 일본은 그 지역 기반을 되게 거기를 엄청 신경 써요. 그러니까 결국 해외 스포츠 리그 보면은 그런 게 잘 돼 있잖아요. 지역 기반. 네 맞아요. 뭐 미국의 농구, 뭐 미국 스포츠 다 그렇죠. 다 따로 기업들이 개입하지 않고 다 도시시에서 네, 하고. 결국 다 자립하는 리그, 자립하는 팀들이잖아요. 프로 팀들이라는 게. 그래서 지역 그 색깔이 강하고 다 지역 사람들 그 지역 사회의 힘으로 이제 프로팀이 꾸려지고 이루어지는데 이제 일본도 그걸 어떻게 보면 벤치마킹한 거죠. 그래서 축구 같은 경우나 농구 같은 경우도 메인 스폰서는 일본 다 있어요. 팀들이. 하지만 이제 우리나라랑 좀 느낌이 다른 게 우리나라는 그 기업이 아예 운영을 하는 거고 일본 같은 경우는 프로팀들은 메인 스폰서한테 도움은 받지만 기반은 이제 그 지역 자체적으로 미국처럼 해외 되게 리그처럼. 신기하네. 그래서 그거를 처음이 힘들죠. 근데 그 처음부터 그 힘든 길을 택하면서 엄청 이게 기반을 잘 다듬었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단단한 거죠. 네. 그래서 인프라 얘기가 나와서 얘기를 한 거고, 네 맞아요. 그 고시엔이라는 대회가 엄청 커요. 그래서 진짜 고시엔에서 뛰는 게 꿈이라고 해요. 보통 일본 선수들은. 아 네, 진짜. 진짜 그 나중에 한번 찾아보면은 장난 아니에요. 그 열기가. 네, 일본은. 뭔가 그냥 고등학교 야구 리그인데 그쵸? 네, 그 대회가 진짜 거기에 예를 들면 우리 그 미국의 그 멀티매니스 그 느낌이에요. 장난 아니에요, 진짜. 그렇구나. 네, 하고 인프라 차이가 워낙 많이 나. 그 숫자가 뭐 예를 들면 한국은 점점 이제 줄어들기도 하지만 이제 중고등학교 뭐 엘리트 스포츠 그런 게 점점 줄고 있잖아요. 뭐 특히 야구도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예를 들면 한국이 몇백 개라고 하면은 일본은 몇천 개가 있는 거예요. 팀들이 고등학교 팀들이. 그래서 어쩔 수 없다 하지만 그래도 안타깝죠 결과가. 그쵸. 네, 많이 안타깝죠. 그래서 뭐 어때요? 저는 그 메인 페인이 뭐라 생각해요? 이렇게 좀 확 뒤처지거나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대패한 메인 페인 메인 이유. 메인 이유. 네. 사실 저는 정말 제 의견을 얘기하기보다는 정말로 계속 접한 거가 뭐였냐면은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냥 투수 문제다라는 걸 많이 봤었고 특히 일본전에선 더더욱 그랬었고 그리고 특히 어떻게 보면 너무 옛날 세대에 의존을 하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도 많이 했었고 이제 그 중에서 또 얘기 많이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약간 좀 한국 그 야구에 약간 좀 진실이 드러났다라고 얘기를 했던 게 국내에서만 잘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러니까 잘한다고 생각하는 그 KPI 결국에는 연봉인 거고 연봉이 높을수록 이제 밸류가 높으니까 착각을 한다라는 그런 말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조금 사실 저는 야구의 연봉이 막 높고 낮은 게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그 액수로 따지면은 근데 이제 뭐 100억을 넘게 받는 선수들이 뭐 9명 이상이라고 했는데 거의 다 국내 선수들이고 그죠? 그렇죠. 네 그런 거 보니까 그렇게 돈을 많이 받아가면서도 어떻게 이렇게 잘 못할 수가 있지라는 말을 되게 많이 봤는데 그냥 좀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네. 맞아요. 라이언님은 어때요? 솔직하게 그냥 왜 이렇게 크게 진 것 같아요 이번에? 일단 뭐 호주전에서 방심을 했던 것도 있는 것 같고 약간 옛날에 영광에 아직 취해 있다 이런 생각을 취해 드네요. 있다. 그리고 저번 화에 이어서 네. 또 취해 있네요. 취해 있어요. 또 취해 있네요. 네. 약간 옛날에 뭐 아까 말했다시피 베이징 올림픽 때 우승했던 것처럼 약간 우리 잘해 약간 이 마인드셋이 맞아. 계속 갖춰져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는
생각한 것보단 아니구나라는 걸 깨달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맞아. 딱 정확한 표현 같아요. 그 영광에 취해 있는 것 같아요. 아직도 지금 현실은 이런데. 세월 연속 네. 활동을 못하는데 그러니까요. 건강에 취하는 것도 참. 맞아요. 근데 또 그 사이에 우승했을 때도 있었어요. 그 프리미어 10이라는 대회에서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어쨌든 그 3회 연속 지금 대회 WBC 할 때 그 사이에 대회에선 또 우승도 했고 그랬어갖고 또 그때는 또 잠잠해지고 또 얼마 전 도쿄올림픽에서는 또 4위 했고 그것도 좀 충격이었죠. 하긴 맞아. 4위도 충격이었죠. 맞아. 메달도 못 딴 게. 맞아. 네, 어제 굵직굵직한 대회에서 계속 이렇게 안 좋은 성적을 내면서 많이들 이제 깨달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라이언 말대로 정말. 그래서 오히려 어떤 사람들은 그래 잘 됐다 지금이라도 아까 뭐 연봉 얘기했지만 그 거품을 좀 빼자. 네, 연봉만 높아져 버리는 느낌이죠. 연봉만 높아지고 선수들의 이 프로 의식이나 뭐 실력은 오히려 내려가 버리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좀 모든 야구인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이제 대처를 잘 해야 되지 않나. 여기서 이제 제일 야구인이신 아니죠. 야구를 좋아하는데 네. 야구부 주장했잖아요. 야구 또. 주장이셨죠. 그거 제발 언급하지 마라. 심지어 투수가 아닙니다. 아닙니다. 유격수. 아니었군요. 아무튼 네, 그 별것도 아닌데 부끄럽네. 네. 네. 이번전에 제일 큰 원인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일단 지금 두 분이 다 말씀해 주셔갖고 다른 걸로 얘기해 보자면 저는 일단 좀 그 감독의 판단도 많이 아쉬운 것 같아요. 그 경기 운영 결국. 왜냐하면은 아까도 말했듯이 호주전 때 올해는 세개 나갔어야 됐는데 오히려요. 네, 호주전에도 좀 애매하게 하다 져버리고 그러니까 약간 부랴부랴 이제 일본전에 어떻게든 하려고 하는데 뭐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일단 기본적인 실력 차이가 너무 나버리니까 하고 그 안에서도 되게 그 경기 속에서도 뭔가 아쉬웠던 장면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1차전을 이겼으면 뭐 경우의 수를 안 따져도 됐고 하니까. 그렇죠. 원래 애초에 계획이 1차전 호주를 잡고 일본한테 만약에 진다 하더라도 젖잘싸 약간 이런 네. 느낌으로 하는 거죠. 나머지 지금 체코, 중국을 다 꺾으면 3승으로 무조건 올라갈 수 있는 거죠. 지금 호주의 위치가 원래 우리의 위치였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꼬여버리고 결국에는 실패로 돌아간 거죠. 네, 그래서 저도 앞으로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뭐 진 건 진 거고 이제 앞으로 아까 말했듯이 그 거품을 좀 많이 빼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런 것도 봤어요. 그 WC 아니지. WBC죠. WBC 그 대회 자체에 대해서 조금 알아봤는데 왜냐면은 그 이제 여러 기사들도 있고 블로그도 있고 보면서 동기부여에 있어서 조금 문제를 다룬 게 있었어요. 왜냐면은 WBC가 사실 이긴다고 해서 막 정말 좀 심플하게 얘기해가지고 막 좋을 게 없다라는 그런 인센티브가 없다라는 얘기가 많거든요. 별로 혜택도 없고 그냥 혜택도 없고 뭐 사실 받으면 이제 FA로 뭐 할 수 있는 그런 특정한 룰이 있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 특성상 사실 나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었어요. 우리 구단이 아니라 우리나라에 있는 대표팀에 있는. 그래요? 왜냐면은 연봉을 너무 세게 받으니까 굳이 나가고 싶은 그러니까 그 위에 있는 층에 그 선수들이 굳이 이제 나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굳이 메이저리그 가서 메이저리그 나가서부터 다시 그렇죠. 하는. 거기서 이제 언급했던 사람이 이정우 선수? 저는 이건 처음 듣는 얘기예요. 왜냐면 제가 생각했던 건 뭐냐면 오히려 저는 이번 대회에서는 선수들이 엄청 나가고 싶어 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전 대회는 모르겠지만 이번 대회 같은 경우는 이미 선수들도 이 대회의 중요성을 알았어요. 왜냐하면은 안 그래도 지금 요즘 야구 인기가 우리나라에서는 하락하고 있거든요. 예전에 비해 그 영광의 그 시대에 비해 2008년, 9년, 막 12년. 그런데 이제 그걸 이제 선수들도 위기의식을 조금 느끼면서 예를 들면 최근에 도쿄올림픽에서도 그렇게 망해버리고 하면서 이 선수들이 이번에 위기의식을 느끼면서 예를 들면 그래서 김하성 같은 선수도 굳이 메이저리그 준비하면서 까지도 여기 지금 참여한 거고 하면서 이번에 왜냐하면은 결국에는 우리나라에서 프로스포츠가 인기를 끌고 이게 폭발적인
뭐라 해야 되지 관심을 받으려면 결국 국제 성적이 좋아야 되거든요. 뭐 축구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가 야구 리그가 되게 발전한 이유도 딱 그 당시 올림픽이랑 WBC에서 좋은 성적을 그때 내면서 이제 대중의 관심을 엄청 받기 시작하고 어떻게 보면 그때 선수들의 연봉도 높아진 거여서 이제 이번 대회는 제 생각엔 선수들에게 중요성을 확실하게 알고 열심히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그게 더 부담감으로 다가온 것 같기도 해요. 어떻게 보면 잘해야겠다. 이번에 진짜 우리가 성적을 내야겠다 하니까 더 얼어붙은 경향도 없지 않아 있지 않나. 저 일단 뭐 국제 성적이 잘 나와야 뭐 해외 스카우터들한테도 눈에 띄고 하니까. 그리고 그런 것 같아요. 뭐 좀 번외이긴 하지만 우리나라 농구 같은 경우도 요즘 인기가 조금씩 다시 살아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막 야구처럼 그 리그 자체가 대중들한테 관심을 못 받는 이유가 결국 국제 성적이 이제 어쩔 수 없이 좋지 못하니까 그런 이유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당연히 근데 이번에 얼마 전에 동아시아 리그 클럽 리그를 하긴 했지만 거기서 이제 우리나라 SK랑 KGC가 당당히 한국 대표로 둘이 참가했는데 둘 다 결승전 가서 KGC가 우승을 했어요. 뭐 그런 경우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이렇게 메이저 국제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못 내니까 제 생각엔 그게 리그에 영향이 있지 않나. 그래서 야구 선수들이 이번에는 좀 그래도 신경 쓰면서 준비했는데 그래서 더 아쉬운 거죠. 네. 그렇군요. 이번에 원태인 선수 맞죠? 네 맞아요. 삼성의 원태인. 그 선수가 인터뷰한 걸 봤는데 좀 인상이 깊었던 게 네. 국가대표라는 자리는 나라를 등에 지고 싸우는 자리인데 등에 지고 싸우는 자리다. 뭐 와서 연습하는 자리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모든 프로 선수들이 약간 국가대표 하는 선수들은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뛰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아 약간 책임감을 네, 가지고 맞아요. 근데 네 아쉽네요. 아쉬워. 야구 팬으로서는 그래 어차피 지겠지 막 했어도 솔직히 기대하잖아요. 어차피 야 일본한테 안 돼 막 이렇게 우리끼리 얘기해도 그래도 뒤에 가서 막 점수 확인하고 경기 다시 보고 하는데 막상 이렇게 지니까 네 어쩔 수 없이 약간 좀 화나죠. 팬 입장으로서. 좀 딴 얘기긴 한데, 그러니까 야구, 좀 많이 딴 얘기 같은데. 조금 많이 딴 얘기긴 해요. 근데 이제 WBC가 그 시작 어떻게 진행되는지 아세요? 처음부터? 제가 맞춰볼게요. 네. 그거 아닌가요? MLB 미국 프로 맞아요. 리그가 이제 어떻게 야구 인기를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만들고 싶어서 이제 원래는 왜냐면 다른 야구 대회는 메이저리그 선수들이 못 뛰었었어요. 그 리그에서 허용을 안 했었는데 유일하게 그래서 이제 WBC라는 대회를 MLB가 직접 개최를 해갖고 우리 선수들을 보내겠다 해서 만든 대회 아닌가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제가 이걸 왜 언급하냐면은, 그러니까 애초부터 MLB가 만든 MLB 만들어가지고 네. 뭐라고 다를지 모르겠는데 애초부터 그러니까 월드컵처럼 본선 그 싸움이 없어요. 초대 형식으로 하거든요. WBC는. 아셨어요 혹시? 초대형? 그러니까 전혀 몰랐어요. 그냥 너 해 이런 느낌? 처음에 시작했었을 때 야구 강국이라는 나라를 모아서 시작한 다음에 맞아요. 풀을 넓힌 거예요. 이번에도 23년도 원래는 사실 제가 알기로는 16팀이었는데 20팀으로 이번에 20팀으로 늘린 거예요. 몰랐어. 근데 이게 마지막 4자리에서만 본선이 이제 맞아요. 그 쿼터 파이널 라운드에 있는 거고 나중에 이제 이번 대회 성적을 또 해가지고 내년. 그쵸. 그 다음에 또 이제 나올 성적이 탑 라스트 4 제외를 해서 또 초대를 받고 그런 형식으로 하더라고요. WBC가. 맞아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어제 중국한테 졌으면은 우리도 그 예선을 또 치렀어야 된다. 맞아요. 이것도 봤어요. 그런 것도 있고 한데 그냥 되게 신기했던 게 사실 만약에 월드컵 본선 진출이랑 WBC 본선을 봤었을 때 어떤 걸 더 볼까 하면은 뭘 볼 것 같아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축구죠. 축구죠. 저도 축구를 이거 되게 신기하지 않아요? 약간 야구 강국이거든요. 사실 저희는 Top 4 in the world. 인데 사실상 보는 건 축구야. 그
근데 또 국내 축구 야구 따지면은 리그. K리그 누가 봐? 이런 말부터 나오잖아요. 근데 반대로 KBO 누가 안 봐? 한국 시리즈 다 알죠. 전 그건 것 같아요. 지금 바로 생각난 거는 그 이유는 결국 국제 대회,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활약하고 있는 선수가 있냐 없냐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면 축구는 K리그 왜 안 봐? 세계적인 선수가 없으니까. 그렇지만 월드컵 왜 봐? 그 축구 국가대표 왜 봐? 세계적으로 활약하고 있는 선수 소니가 뛰잖아. 그럼 박지성 때부터 어떻게 보면 조금 뭐 당연히 2002년도 그쵸. 있겠지만 그걸 이은 그렇죠. 국가 박지성, 지성파크 그렇죠. 박지성부터 시작해서 뭐 기성용, 기성용 그러면서 이제 지금 소니까지 있고 예를 들면 야구로 따지면은 KBO 왜 봐? 잘하는 선수도 있으니까. 그정 우리 눈에는 그만큼. 근데 국가대표 왜 안 봐? 하면은 KBO 보면 되잖아. 왜냐면 그 선수 어차피 그 선수들이니까. 그럴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지금 또 세계적으로 활약하고 있는 선수가 있긴 있죠. 뭐 김하성도 있고 최지만도 있고 하지만, 그러니까 소니급은 아닌 거죠. 예를 들면 옛날에 류현진 이런 선수들 같이 진짜 한 활약했던 선수까지는 아니고 약간 그 차이가 좀 있지 않을까 하네요. 약간 세계적으로. 그래서 저는 항상 얘기하지만 농구도 한 명만 나오면 네 좀 이제 이현중이 현승리와 G리그 워리어스 여순석. 저는 그래도 한국 야구 아까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강대국이라고 생각했던 이유가 2020년도에 ESPN에서 KBO 방영을 해줬었잖아요. 맞아요. 기억난다. 네, 그래 코로나 때 한참. 맞아. 그래가지고 저는 뭐 미국에서도 KBO에 관심을 가지는구나. 그러면은 더 많은 선수들이 해외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게 생각보다 길게 가지 않았더라고요. 메인 ESPN 네, 메인 뭐였어요? ESPN을 했어요. 왜냐면 그 당시 제 기억으로는 MLB를 안 했어요. 맞아요. 코로나 때문에 하늘리그가 KBO밖에 없었을 거예요. 맞아. 잠깐. 그래가지고 KBO를 걔네가 가져다가 미국에서 튼 거예요. 근데 뭐 재밌는 부분도 있었고 이제 막 되게 어이없는 실책 못하는 장면도 좀 밈화되고 네, 되긴 했지만 그래도 어쨌든 화제가 됐죠. 네. 제일 수혜를 본 연예인은 김준현 씨. 왜요? 피자. 미스터 피자 누구냐 저거. 미스터 피자 아니야 그거. 김준현 피자잖아요. 피자가이 누구냐 저거. 우리 옛날에 먹었잖아요. 대전에 맞아요. 군대 가기 전에 우리 기억 안 나? 그때? 그 피자였어요? 피자였어요. 저 입대하기 전날에? 네 맞아요. 이게 뜬금없는 얘기겠지만 몇 년 전에 저한이 입대하기 전에 그때 전날에 우리가 다 같이 모여갖고 대전에서 에어비앤비 잡고 잤어요. 근데 그때 이제 새벽에 우리가 딱 그 김준현 피자를 시켜 먹었어요. 맞아. 피자 먹은 거 기억나. 그거 먹고 제가 배탈 나서 다음날 병원 갔어요. 네. 그래서 제가 존을 군대 데려다 줬죠. 맞아. 맞아. 김준현이 그랬었구나. 네 맞아요. 그냥 그 간판에 김준현 얼굴 들어가고 그랬으니까. 피자 맛있어 보인다. 왜냐면 미국은 이제 약간 저희처럼 화려한 토핑이 없잖아요. 맞아요. 피자에. 미국은 피자가 맛없어. 너 맛있는. 그러니까 한국이랑 느낌이 달라. 완전 다르죠. 완전 다르죠. 약간 한국은 딱 그 우리 한국스러운 그 우리가 좋아할 만한 되게 토핑 많이 들어가고 그런 건데. 스테이크 올라가고 새우 올라가고. 근데 미국은 그냥 페퍼로니 아니면 치즈. 저는 사실 그게 더 좋아요. 저도. 김준현 씨가 좋습니다. 네. 뭔 얘기하다 지금 피자 얘기하면서. KBO 더블 뭐 ESPN. 네. 네. 어쨌든 뭐 그래도 국내에서는 스포츠 리그 중에서는 KBO가 그래도 인기가 제일 많은 최고죠. 거죠. 네, 부정할 수 최고죠. 없죠. 네. 아무리 요즘 좀 하락하고 있다 하지만 저도 좀 보려고요. 재밌어요. 그러니까 야구가 자기 응원하는 팀이 있으면 재밌는 것 같아요. 제가 딱 한 번 가봤거든요. 아 진짜요? 또 그게 누구 경기 가셨어요? 정말로 신기하게 KT 경기였어요. KT가 설립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심지어 정말 개 못했을 때 창단하지 얼마 안 정말 됐을 못했을 때 그때 오늘 아주 이게 화려해. 오늘 단어 선택이 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때가 강백호 씨가 뜨기 직전이었어요. 쟤 뭐야? 쟤 99년생 왜 이렇게 잘쳐? 할 때쯤이었어요. 그때가. 이번에 강백호도 한 건 했죠. 그쵸. 그 홈플레이 1루에서 베이스 제대로 안 받아가지고 세레모니에 나왔댔어. 모르군요. 진짜요? 그러니까 2루 타 치고 2루 딱 가서 세레모니 하는데 뒤꿈치가 베이스에 떨어진 거야. 그래서 그거를 안 놓치고 딱 상대방 선수가 터치한 거예요. 아웃된 거야.
진짜 그 말도 안 되는 장면 하나. 근데 심지어 그것도 심판이 놓쳤어요. 그래가지고 VAR을 다시 본 거죠. 아, 그러니까 심판도 설마 했겠지. 심판도 그러니까. 아 이걸로 아웃 주는 것도 웃기잖아. 이거 잘못 줬 잘못 주면 설마 떨어졌겠어. 설마 떨어져서 내가 설마 이거 잘못하면 나만 망신당하는 건데 그 설마가 진짜였죠. 아무튼 KT 그때 강백호 노래 부르고 왔었어요. 그때. 아 진짜? 지금은 기억 안 나지만 누구랑 갔어요? 그때 우리 6명 중에 한 명이 마이클 아 진짜? 네. 환자랑? 환재랑 이제 환재가 이제 아는 분이 아 그 티켓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가가지고 재밌게 봤는데 물론 그때는 그때 KT가 지금 KT가 아니기 때문에 발렸었고 지금 잘하죠. 그때 롯데랑 했었는데 롯데 팬 아니신가요? 저요? 아 LG 팬이요? 무적 LG인데요? 전 무적 LG입니다, 여러분. 네. 뭐 우적 네, 무적이죠. 네. 네. LG 화이팅. 저는 대전 출신이라 응원한다면 한화. 하나는 요즘 뭐 상관 아예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보이지가 않던데 하나. 한화 팬들은 보살이라는 말 있죠. 아 그렇구나. 보살이잖아요. 또 보살이잖아요. 저 LG 할래요. 서울은 LG죠. 네, 야구 얘기 생각보다 많이 했어요. 기억했어. 저희가 사실 테이프를 갈지 몰랐어요. 한 번에 끝날 줄 알았는데. 한번 끝날 줄 알았는데 일단 얘기를 저랑 오늘 제가 제일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렇게 많이 그러니까 나는 저 오기 전에 걱정했거든요. 이 얘기 한 20분도 안 돼서 끝나면 어떡하지? 근데 분명히 사담 20분, 야구 20분이라고 의견이 그렇게 막 잘 소화돼서 나온 것 같진 않아요. 근데 그래도 좋은 얘기한 것 같아요. 할 얘기는 다 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안타깝게도 뭐 마무리 좀 하자면 우리나라는 WBC 이제 어제부로 탈락했고 그래서 대회 마감했죠. 조기 탈락. 2승 2패로 네 조기 탈락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아까 한 오후 4-5시쯤에 인천공항 도착했을 거고요. 네, 그래서 뭐 안타깝지만 뭐 앞으로 지켜봐야죠. 어떻게 하는지. 네, 그래도 긍정적인 거 하나 뽑자면은 WBC 역대 최고 점수차. 아 맞네. 중국이요? 네 어제 중국전 중국이랑. 신기록 세웠대요. 네, 22대 3이었나? 22대 2. 네, 22대 2. 최고 점수차, 최고 득점. 이정훈 잘하더라고요. 네, 이정훈은 확실히 메이저리그 갈 것 같네요. 바람의 아들. 바람의 손자죠. 내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네, 그러면은 야구 얘기는 이쯤에서 마무리하고 저희 그럼 이제 또 카메라 다시 끌 시간이 4분 남았는데 한번 2부로 넘어가 볼까요? 네. 네. 저희 2부에서 뵙는 걸로 하고 네. 오케이. 네, 1부 마무리한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긴장했어요? 아니 긴장이 풀린 거지. 긴장이 풀렸어. 금식해서. 네, 그럼 저희 1부 마무리하고 2부에서는 뭔 얘기한다 그랬죠? 저희 농구 또 메인이잖아요. 네, 이제 라이언 공부하지 않아도 되는 2부에서는 라이언의 활약을 기대해 주셔야 돼요. 이제 라이언이 이제 말을 많이 할 거예요, 2부에서는. 이제 NBA에서 벤블릿이라는 선수가 심판에 대한 언급을 했는데 이제 선수들이 그런 언급을 할 수 있는 선이 어디까지인가 이런 얘기를 할까 합니다. 그거랑 또 자모란트에 대한 업데이트 간략하게 하고 약간 이제 뭐 지금 하고 싶은 얘기 뭐다. 네, 약간 최신 뉴스 다루면서 네, 농구에 관한 얘기 2부에서는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테이프 할게요. 끝났다.